제가 틀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직한 진돗개를 잃을 뻔한 것이었죠. 캐나다 엘버타의 광활한 평원, 그곳의 거친 바람과 변덕스러운 날씨는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그곳에서 수십 년간 양과 소를 키우며 살아온 농장주 존에게 효율과 신뢰는 생존과도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늠름한 점원 셰퍼드, 맥스가 있었습니다. 맥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의 오른팔이자 농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충성스러운 파수꾼이었죠. 존의 명령 하나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수백 마리의 양떼를 통솔하는 맥스의 모습은 존에게는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가의 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제가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천지텐디였습니다. 하늘과 땅. 이름은 거창했지만 존의 눈에 비친 천지는 그저 작고 깡마른 흰색 개에 불과했습니다. 천지는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한국의 전우에게 부탁해 자신의 아들에게 꼭 진돗개 한 마리를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에 따라 천지가 머나먼 캐나다 땅을 밟게 된 것이었죠. 존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천지를 받아들였지만 첫인상부터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맥스가 근육질의 몸과 위압적인 풍채로 가축들을 압도하는 반면 천지는 다부진 체격이긴 했지만 셰퍼드에 비하면 왜소해 보였습니다. 쫑긋 선 귀와 동그랗게 말아올린 꼬리는 농장의 거친 일보다는 도시의 애완견에나 어울릴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존은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의 기억 때문에 한국의 모든 것을 좋게만 보셨지. 이런 개가 이 혹독한 곳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어. 존의 편견은 천지의 행동으로 인해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맥스가 존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훈련된 동작을 선보이는 반면 천지는 달랐습니다. 조니 엔자. 기다려 같은 기본적인 명령을 내려도 천지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멀뚱멀뚱 존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고도 따를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양떼를 모는 훈련을 시키려고 목줄을 채우려 하자 천지는 슬그머니 몸을 피하며 존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독립적인 사상가처럼 자신의 행동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무언의 저항 같았습니다. 존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개를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목양견을 훈련시켰고 맥스와 같은 최고의 파트너를 길러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양의 개는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이봐, 천지, 여긴 네가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곳이 아니야. 존이 소리치면 천지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도 이내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헛간 뒤편의 언덕에 올라가 몇 시간이고 먼 산을 바라보거나 농장 주변을 유유히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존에게 게으름과 불복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는 품종입니다. 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뛰어난 귀소 본능, 그리고 용맹함은 이미 수많은 일화를 통해 증명되었죠. 하지만 이런 배경 지식은 존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신화 속의 충견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고집, 센 개 한 마리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존은 맥스와 함께 양들에게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능숙하게 양떼의 뒤와 옆을 오가며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천지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천지에게 양떼를 몰아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지는 양떼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목초지 가장자리에 낡은 울타리 근처를 맴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존의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맥스, 저 녀석 좀 봐. 양떼가 움직이는데도 딴짓이나 하고 있잖나. 저런 개는 농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존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탄했습니다. 맥스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꼬리를 치며 존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존은 천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경멸, 그리고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읊조렸습니다. 진도는 절망적일 정도로 쓸모가 없군. 그 말이 광활한 초원에 울려 퍼졌지만 천지는 여전히 자신의 탐색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몰랐습니다. 그 쓸모없어 보이는 행동이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의 전조를 가장 먼저 감지한 필사적인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천지는 무엇을 발견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존의 이 뼈아픈 오해는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존의 편견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캐나다의 거친 자연과 싸우며 체득한 생존 철학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제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쟁기는 밭을 갈아야 했고, 소는 우유를 생산해야 했으며, 개는 가축을 지키고 몰아야 했습니다. 역할이 없는 존재는 곧 짐을 의미했습니다. 존의 눈에 천지는 바로 그 짐이었습니다. 맥스가 군인처럼 절도 있는 움직임을 보일 때 천지는 마치 은둔자처럼 농장을 배회했습니다. 그는 존이 던져주는 사료를 먹고 그가 마련해준 잠자리에서 잠을 잤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호작용도 어떠한 복종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천지의 하루는 기묘한 의식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새벽녘이면 존보다 먼저 일어나 동쪽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앉아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영토를 순찰하는 왕처럼 농장 전체와 그 너머의 지평선까지를 오랜 시간 동안 몰차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개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존은 그 모습을 몇 번 목격했지만 그저 이상한 버릇 정도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존에게 개의 시선은 주인을 향해야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훈련 시간은 존에게 고역 그 자체였습니다. 존이 손에 간식을 들고 이리 와, 천지라고 부르면 천지는 다가오는 대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앉아 존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그것인가?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존은 답답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깟 간식 하나가 대수냐? 복종을 배우란 말이다. 하지만 천지에게 간식은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한 주인에게 한번 마음을 주면 그 충성심이 매우 깊지만 그 마음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교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존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돗개를 shepherd와 같은 방식으로, 즉 명령과 보상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웃 농장의 개가 잠시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맥스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상대를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죠. 존은 그런 맥스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투철한 경계심이야말로
목양견의 기본 덕목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가 이웃집 개의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냄새를 맡을 뿐이었습니다. 위협적인 태도 없이 마치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두 개는 아무런 충돌 없이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무른 녀석이 어떻게 농장을 지킨단 말인가. 늑대라도 나타나면 꼴이나 말고 도망칠 게 뻔해. 존의 눈에는 천지의 신중함이 그저 겁이 많음으로 해석될 뿐이었습니다. 사실 진돗개의 싸움 방식은 무턱대고 짖고 달려드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상대를 충분히 파악하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급소를 노리는 지능적인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오랜 세월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멧돼지와 같은 맹수들과 싸우며 생존해온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존은 캐나다 평원의 늑대와 코요테에 맞서기 위해서는 셰퍼드의 위압적인 힘과 공격성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존과 천지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존은 점차 천지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대신 그저 농장 구석을 돌아다니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일종의 유령 취급이었습니다. 식사와 물은 챙겨주었지만 그 이상의 교감은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이름을 부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천지는 그런 존의 냉대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언덕에 올랐고 낮에는 농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침묵은 완고한 저항처럼 느껴졌고 존의 편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적에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감상적인 이유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을 텐데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 예보가 존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어조의 목소리가 농장 너머 로키 산맥에서부터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상캐스터는 세대에서 한 번 볼까 말까 한 수준의 폭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 그리고 기온의 급강하를 예고했습니다. 존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은 고요했지만 서쪽 하늘이 불길한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존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느 때처럼 헛간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천지가 갑자기 모든 행동을 멈추고 서쪽 하늘을 향해 코를 벌른거리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의 접근을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존은 그저 날씨가 변덕스러워 개삭과 개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닥칠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하고 완고한 존재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는 농장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상예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재앙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엘버타의 농부들은 자연의 변덕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슈퍼셀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거대한 회전 기류를 동반한 정난운으로 강력한 토네이도나 골프공만한 우박을 동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노우였습니다. 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과 수십 마리의 소가 드넓은 목초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안전한 헛간으로 대피시키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늘은 급속도로 어두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이던 서쪽의 산맥은 이미 검은 구름 장막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바람의 냄새부터가 달랐습니다. 흙먼지와 축축한 풀 냄새가 뒤섞인 폭풍 특유의 비릿하고 서늘한 공기가 농장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들은 미친 듯이 몸을 떨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야수의 울음소리처럼 점차 커졌습니다. 존은 서둘러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 맥스를 불렀습니다. 맥스, 일할 시간이다. 어서 가자. 맥스는 주인의 비장한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짧게 짖으며 그의 발치에 바싹 붙었습니다. 존과 맥스는 가장 멀리 흩어져 있는 양떼부터 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기압의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에 떨며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맥스의 위협적인 짖음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양들이었지만 오늘은 흩어지고 멈춰 서기를 반복하며 애를 먹였습니다. 존은 쏟아지는 땀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맥스, 더 강하게 몰아붙여. 맥스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젖먹던 힘까지 다해 양들의 뒤꿈치를 물 것처럼 위협하며 몰아붙였습니다. 그 와중에 천지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은 천지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그 고집불 통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아니 오히려 방해만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헛간 구석이나 집 안 어딘가에 숨어서 다가오는 폭풍에 벌벌 떨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존의 머릿속은 오로지 가축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맥스의 능력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그토록 신뢰하는 맥스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폭풍이 가까워질수록 하늘에서는 간헐적으로 번개가 번쩍였고 뒤이어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맥스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고 짖음소리 역시 힘을 잃어갔습니다. 저먼 셰퍼드는 용맹한 품종이지만 일부 개체들은 천둥 번개의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노공포증 산더스톰 포비아를 겪기도 합니다. 마치 전쟁터의 포격 소리에 정신적 충격을 받는 병사들처럼 거대한 소음과 섬광은 개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맥스는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소에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였지만 하늘의 분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존은 당황했습니다. 믿었던 오른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은 점점 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해 시야를 가렸습니다. 바람은 이제 벽처럼 밀려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존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무언가가 존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하얀 털 뭉치.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기는커녕 오히려 무언가에 단단히 집중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천지는 존과 맥스, 그리고 흩어진 양떼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농장의 북쪽 오래된 참나무가 서 있는 계곡 방향의 울타리였습니다. 존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미친 개가 지금 저긴 왜 가는 거야? 가축들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지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지는 북쪽 울타리의 특정 지점에 다다르자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평소의 무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까지 했습니다. 존은 그저 폭풍 때문에 개가 미쳐 날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이 와중에도 방해만 하는구나. 존은 천지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오직 그 지점을 향해서만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처럼 처절하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존은 몰랐습니다. 천지가 지금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경고하는 그 지점에 어떤 끔찍한 운명이 잠들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존이 천지를 그토록 불신하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자에게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잭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군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한국 땅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존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종종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던 고지전, 살을 내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곁에서 쓰러져 가던 전우들의 모습. 하지만 그 잿빛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색을 띠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돗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잭의 부대는 후퇴 작전 중 길을 잃고 산속에서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식량도 통신 장비도 모두 바닥난 절망적인 상황.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흰개 한 마리가 그들 주변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개는 며칠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며 늑대나 다른 위협적인 야생 동물들의 접근을 막아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수 있는 산열매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잭은 그 개가 진돗개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영리하고 충성스러우며 낯선 이들에게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신비로운 존재. 그 진돗가의 덕분에 부대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고 잭은 평생 그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캐나다로 돌아온 후에도 늘 진돗개를 그리워했습니다. 존, 진돗개는 보통 개가 아니란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지혜와 충절이 담겨 있어. 그들은 주인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영혼을 들여다본단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현실적인 농장 주인 존에게 그 이야기는 그저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노인의 감상적인 회상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존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의 비현실적인 면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존에게 개는 영혼을 교감하는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복종으로 기능하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한국의 옛 전우에게 연락해 진돗개 한 마리를 꼭 바꿔라. 그 개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게다. 존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못마땅했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약속대로 천지가 농장에 도착했을 때 존의 불편한 마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천지는 아버지의 신화 속에나 존재할 법한 영험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집세고 훈련을 거부하며 농장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평범한 혹은 그 이하의 개일 뿐이었습니다. 존은 천지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에 대한 반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천지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은 곧 아버지의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진돗개는 이렇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추억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존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천지에 대한 그의 냉대는 어쩌면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아들의 서툰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먹날이라는 이름의 진돗개를 공식 마스코트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식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진돗개의 영리함과 충성심이 낯선 이국의 군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증거입니다. 제게 경험은 결코 그 혼자만의 특별한 환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폭풍이 몰아치는 현재로 돌아와 존은 비바람 속에서 절망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여전히 천둥 소리에 위축되어 있었고 양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북쪽 울타리에서 들려오던 천지의 필사적인 짖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존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양들을 헛간으로 몰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헛간 쪽에서 천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존이 아침에 헛간 문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낡고 굵은 밧줄이었습니다. 천지는 그 밧줄을 존의 발치에 내려놓고는 다시 헛간 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문을 단단히 잠글 준비를 하세요. 곧 엄청난 것이 닥쳐올 테니. 단 존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의적절하고 지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애써 그 의미를 외면했습니다. 그저 우연히 밧줄을 물고 온 것뿐이야. 이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다시 양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말이 어쩌면 전부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찰나의 흔들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이 거대한 섬광과 함께 쪼개지는 듯한 굉금을 토해냈습니다. 존이 천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흩어진 양떼와 씨름하는 동안 천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밧줄을 내려놓은 뒤에도 존의 주위를 맴돌며 계속해서 북쪽 울타리 방향으로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길을 잃은 주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안내견처럼 절박하고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광란 속에서 존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낼 여유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통제 불능의 양, 떼와 겁에 질린 맥스, 그리고 점점 더 거세지는 비바람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천지, 그만 좀 짖어. 시끄러워 죽겠군. 존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천지는 그 소리에 잠시 짖음을 멈추고 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흠뻑 젖은 털 사이로 드러난 두 눈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이나 두려움 대신 무언가 안타까워하는 듯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존은 그 눈빛을 마주하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천지는 존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이내 다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다시 북쪽 울타리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까 그가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짖는 대신 더욱 맹렬하게 앞발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과 빗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짓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힌 무언가를 파내려는 듯 혹은 거대한 위험으로부터 자신만의 참호를 파려는 듯 보였습니다. 동물들의 감각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합니다.
특히 개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주파수의 소리를 듣거나 미세한 지면의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전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쩌면 천지는 땅을 통해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 즉 거대한 참나무의 뿌리가 뽑히기 직전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존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파괴 행위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존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미쳤구나. 저 개는 폭풍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그는 천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 비록 겁에 질려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맥스뿐이었습니다. 존은 양떼를 포기하고 일단 소라도 헛간으로 먼저 대피시켜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는 양보다 수는 적지만 덩치가 커서 한번 흩어지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맥스에게 소를 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맥스는 천둥 소리에 여전히 주눅이 들어 있었지만 주인의 필사적인 명령에 억지로 몸을 움직여 소들의 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것은 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덩치의 소들이 우왕좌왕하며 흩어지자 맥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오히려 성난소의 뒷발에 걷어차일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비는 이제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쏟아졌고 바람은 금방이라도 헛간 지붕을 날려버릴 듯한 기세로 울부짖었습니다. 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군 농장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만견자실하게 주저앉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천지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천지가 그의 등에 자신의 몸을 바짝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존의 뺨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절망에 빠진 주인을 위로하려는 듯 그의 핥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은 순간적으로 울컥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천지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다시 북쪽 울타리를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말고 다시 존에게 돌아와 그의 옷자락을 물고는 그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쥐벌, 제발 한 번만이라도 조은이 와서 보세요.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폭풍 속에서 천지가 보낸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의 지능과 본능, 그리고 주인을 향한 알 수 없는 충성심이 응축된 필사적인 신호. 하지만 존의 뿌리 깊은 불신과 편견은 그 마지막 신호마저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지의 이빨에 물린 옷자락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존의 귓전을 찢는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듯한 거대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천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경고하던 북쪽 울타리 방향에서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존이 천지를 뿌리친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온 것은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이 쓰러지며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농장의 북쪽 경계를 지켜온 거대한 참나무가 마침내 폭풍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땅이 울리고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존은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과 가축들이 있는 목초지를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피할 새도 없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존은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곁에서 맥스가 겁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초 같은 시간이 흐른 후 존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참나무는 정확히 북쪽 울타리를 덮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울타리가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박살났습니다. 만약 그 나무가 조금만 더 다른 방향으로 쓰러졌더라면 존과 맥스, 그리고 목초지에 있던 가축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존은 잠시 안도했지만 이내 더 큰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농장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겁에 질린 가축들이 농장을 벗어나 폭풍 속으로 흩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울타리가 무너진 곳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어둠과 폭우 속에서 양이나 소가 그곳으로 향한다면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게다가 농장을 벗어난 가축들은 굶주린 늑대와 코요테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었습니다. 존에게 농장의 울타리는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루가 지금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존은 무너진 울타리를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 천지가 그곳을 그렇습니다. 천지가 아까부터 미친 듯이 짖고 땅을 파헤치던 곳은 바로 거대한 참나무가 쓰러져 덮친 그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제야 존은 깨달았습니다. 천지는 폭풍에 미쳐 날뛰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무가 쓰러질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울타리가 무너져 가축들이 위험에 빠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혹은 바람의 흐름을 통해 인간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재앙을 예견하고 필사적으로 경고했던 것입니다. 존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쓸모없는 진돗개가 사실은 이 농장의 유일한 예언자이자 파수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보냈던 수많은 신호들, 밧줄을 가져다 준 행동, 그리고 자신을 그곳으로 끌고 가려 했던 마지막 몸부림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존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편견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너진 울타리 쪽으로 양 몇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동물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열린 공간을 향해, 더 위험한 미지의 공간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존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맥스, 막아, 저쪽으로 못 가게 막아. 하지만 맥스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충격적인 광경은 그의 용기를 완전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맥스는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낑낑거리며 존의 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때 농장의 왕처럼 군림했던 충성스러운 shepherd는 이제 그저 겁에 질린 한 마리 개일 뿐이었습니다. 존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차고, 그리고 믿었던 파트너의 한계, 모든 것이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십 년간 일궈온 모든 것을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울타리 너머의 어두운 계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삼켜버릴 거대한 아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우박까지 섞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뺨을 때리는 얼음 조각의 차가움이 현실을 더욱 아프게 각인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하얀 번개 같은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천지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천지는 무너진 울타리 너머로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양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향해 짖는 것이 아니라 양이 나아가려는 방향, 즉 계곡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처럼 그의 짖음에는 더 이상 절박함이 아닌 어떤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라도 이 재앙을 막아내겠다고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 작은 체구의 진돗개가 무너진 희망의 경계선 위에서 거대한 폭풍과 수백 마리의 겁에 질린 가축들을 상대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조는 그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천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는 무너진 울타리 앞에 홀로 선 천지의 작은 등을 망견히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도 자랑스러웠던 훈련 기술도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와 겁에 질린 수백 마리의 가축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믿었던 셰퍼드 맥스는 공포에 질려 제 기능을 상실했고 자신은 이미 체력과 정신력 모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진돗가의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마지막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조는 쉰 목소리로 허공에 외쳤습니다. 요합, 천지,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어차피 이제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그 말은 허락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독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천지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존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멍 하고 짖었습니다. 그 짖음은 평소에 무심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작 그러셨어야죠. 이제 제게 맡기십시오라고 말하는 듯한 강한 자신감과 책임감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알던 천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고 훈련을 외면하며 제멋대로 농장을 돌아다니던 그 무기력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한 마리의 노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천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울타리 틈으로 빠져나가려는 양들의 앞을 막아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맥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맥스처럼 위협적으로 짖거나 양들의 뒤꿈치를 물려는 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양들의 리더, 즉 가장 앞장서는 늙은 암양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암양의 진행 방향을 자신의 몸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암양이 방향을 틀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면 천지는 미리 그곳으로 이동해 길을 막았습니다. 위협이 아닌 가은질긴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마치 체스판의 고수가 상대방의 수를 미리 읽고 길목을 차단하는 것처럼 천지는 양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와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역이용하는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을 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만 통제하면 나머지 무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번의 시도가 천지에게 막히자 리더 암양은 마침내 무너진 울타리 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방향을 돌려 헛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른 양들도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에 빠졌던 양떼에 다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맥스가 온 힘을 다해 소리치고 위협해도 불가능했던 일이 이 작은 진돗개의 조용하고 지능적인 움직임 몇 번으로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훨씬 크고 힘이 센 소들은 여전히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초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황소 몇 마리는 극도로 흥분하여 서로 뿔을 맞대고 싸우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을 헛간으로 모는 것은 양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존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천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떼가 헛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들의 주위를 넓게 원을 그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짧고 날카롭게 짖었습니다. 그 짖음은 소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의를 끄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흩어져 있던 소들은 갑자기 나타나 자신들의 주위를 맴도는 하얀 물체에 혼란스러워하며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포식자의 공격에 대비해 무리의 중앙으로 모이는 초식 동물의 본능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천지는 소들이 어느 정도 뭉치자 이번에는 헛간 반대편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헛간 방향으로 소들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위협은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퇴로를 헛간 쪽으로 열어두고 나머지 방향을 자신이 막아서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절벽으로 사냥감을 모는 늑대처럼 그는 지형과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는 목양견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타고난 사냥꾼의 본능이자 전략가의 지혜였습니다. 천지가 헛간을 탈출해 미친 듯이 땅을 파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때 단순히 경고만 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울타리가 무너질 것을 예견하고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가축들을 통제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존은 자신의 발치에서 여전히 몸을 떨고 있는 맥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풍 속에서 홀로 분투하는 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등 뒤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의 영혼을 들여다본단다. 어쩌면 지금 천지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절망에 빠진 존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지가 홀로 고군분투하며 가축들을 통제하는 동안 존의 곁에서 떨고만 있던 맥스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평생을 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진 개였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질서는 곧 주인의 명령이었고 가축을 모는 방식은 힘과 위협을 통해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가 아는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천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가축들의 길을 열어주고 막아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겁에 질려 통제불능이던 양과 소들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헛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작고 하얀 개가 사용하는 방식은 자신이 배운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천지의 방식이 이 아수라장 속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존은 맥스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맥스는 더 이상 천둥 소리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온통 천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도 잦아들었고 쫑긋 세운 귀는 천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 최고의 목양견으로 살아온 맥스의 본능이 천지의 움직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전략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의 동물이지만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페셔널 사이에서만 오고 갈 수 있는 무언의 교감과도 같았습니다. 천지는 흩어져 있던 소들 대부분을 헛간 근처까지 모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극도로 흥분한 젊은 황소 2마리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소들과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무너진 울타리 근처에서 여전히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잘못 자극했다가는 오히려 더 흉포해져 다른 가축들을 해치거나 계곡 쪽으로 달려가 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지는 그 황소들에게 섣불리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그들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의 곁에 꼼짝 않고 붙어있던 맥스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이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천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이전에 보이던 공포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맥스는 천지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묻는 것처럼 천지는 그런 맥스를 향해 짧게 짖으며 고갯짓을 했습니다. 날겐잠내하셨던 어머 더넴 SM자지. 놀랍게도 그 신호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해온 파트너에게 보내는 것처럼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오는 왼쪽, 나는 오른쪽. 두 개는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천지는 오른쪽에서, 맥스는 왼쪽에서 황소들을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역할 분담은 완벽했습니다. 천지는 여전히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황소들의 퇴로를 차단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반면 셰퍼드인 맥스는 자신의 장점을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는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황소들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끌었습니다. 진돗개의 지능적인 전략과 셰퍼드의 위압적인 힘이 결합된 완벽한 협공이었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품종의 개들이, 특히 훈련 방식이 전혀 다른 개들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적 본능을 넘어선 고도의 사회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맥스는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기꺼이 천지의 리더십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그런 맥스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두 황소는 천지와 맥스의 협공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뿔을 맞대려던 것을 멈추고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 즉 헛간 방향으로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소들이 있는 곳으로 합류하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순한 양처럼 다른 소들을 따라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축까지 모두 안전하게 헛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존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 속에서 펼쳐진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진돗개는 최고의 지휘관이 되었고 그가 최고라고 믿었던 셰퍼드는 기꺼이 그의 부관이 되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존은 흑투성이가 된 2마리의 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천지는 여전히 침착했고 맥스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옆에 선 작은 동료를 향한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그제야 아버지의 유언의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개다. 아버지가 말한 가족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농장을 이루는 모든 생명, 가축들까지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폭풍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가축이 헛간으로 무사히 대피한 것을 확인한 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헛간으로 다가가 천지가 아침에 물어다 놓았던 바로 그 굵은 밧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에 맞서 헛간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끔찍한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천지와 맥스가 조용히 따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앞장서서 주인을 재촉했을 맥스였지만 오늘은 천지의 반보 뒤에서 마치 그의 호위무사라도 된 것처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었던 몸을 감쌌습니다. 존은 벽난로에 급히 불을 지폈다.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이 젖은 옷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개들을 위해 마른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맥스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맥스는 주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면서도 시선은 난로 앞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은 천지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존은 수건을 들고 천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지는 존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존은 진흙과 비에 젖은 하얀 털을 닦아주며 아까 폭풍 속에서 홀로 분투하던 그의 작은 등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존은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이제 거의 수평으로 내리꽂혔고 바람 소리는 기차가 터널을 지나는 듯한 굉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농장 옆을 흐르는 작은 가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발목 정도 깊이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었지만 지금은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 흙탕물을 토해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로키 산마에게서부터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비가 한꺼번에 계곡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을이 범람하면 가장 먼저 물에 잠기는 곳은 바로 가축들이 대피해 있는 헛간이었습니다. 헛간은 지대가 약간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헛간의 배수시설을 떠올렸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설이라 이 정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만약 헛간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수백 마리의 가축들은 꼼짝없이 갇힌 채 익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더 끔찍한 재앙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다시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헛간 주변에 물길을 돌릴 도랑이라도 파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다급한 움직임에 맥스와 천지도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존이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천지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의아했습니다. 천지, 비켜. 지금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하지만 천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지금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제발 나가지 마세요. 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존은 답답했습니다. Eat your edge.
왜 또 이러는 거야? 헛간이 물에 잠기게 생겼단 말이다. 존이 천지를 밀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이 놀라 창밖을 내다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과 헛간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불어난 가을물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만약 천지가 그를 막지 않았다면 그는 어둠 속에서 다리가 끊어진 것도 모른 채 그 위를 건너려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존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천지가 또다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존은 천천히 몸을 돌려 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지는 여전히 그의 앞을 지키고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천지의 목소리를, 그 필사적인 신호를 2번이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농장의 붕괴와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헛간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불어나는 강물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헛간 안에 갇힌 수백 마리의 가축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망이 다시 존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지가 현관문 앞에 놓인 존의 낡은 부츠 한 짝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쪽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 모습은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존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작은 영웅과 함께라면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존은 끊어진 다리와 무섭게 불어난 강물을 보며 망견자실했습니다. 헛간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헛간이 물에 잠기고 자신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인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강인한 농부의 정신력도 반복되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주인의 깊은 절망을 감지하고 그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존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성난 강물의 포효와 헛간 안에서 들려오는 듯한 가축들의 불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천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거실, 심지어는 존의 침실까지 그의 코는 쉴 새 없이 킁킁거렸고 눈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분, 마침내 천지는 창고 방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존의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낡고해진 가죽 목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자 언젠가 진돗개를 키우게 되면 꼭 채워주고 싶다며 소중히 간직하던 것이었습니다. 천지는 그 목줄을 존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존은 멍한 눈으로 그 낡은 목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지는 목줄과 존, 그리고 창밖의 헛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편의 연설보다도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저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저를 믿고 이 목줄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존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진돗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목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지의 목에 조심스럽게 채워주었습니다. 천지는 얌전히 목을 내밀어 주인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목줄이 채워지자 천지는 마치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사처럼 몸을 한번 부르르 떨고는 현관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거냐? 길이 없는데 존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지는 뒷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문 쪽으로 걸어가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농장의 뒤편 언덕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천지는 끊어진 다리를 건너는 대신 험준한 언덕을 넘어 헛간으로 우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진흙으로 변해버린 가파른 언덕을 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존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천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존은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모든 것을 잃느니 이 신비로운 개를 한번 믿어보기로 그는 두꺼운 방수포와 몇 개의 밧줄, 그리고 랜턴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맥스를 돌아보았습니다. 맥스, 넌 여기 남아 집을 지키거라. 하지만 맥스는 고개를 저으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리더인 천지와 그리고 주인인 존과 함께 이 마지막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존과 두 마리의 개는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채만한 파도처럼 비바람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 천지가 앞장서 길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던 그의 산책은 사실 이 농장의 모든 지형 지물을 머릿속 지도에 그려 넣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경사가 급하며 어디에 물이 고이는지를 그는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천지는 진흙과 급류로 변한 언덕을 능숙하게 헤쳐나갔습니다. 그의 뒤를 존과 맥스가 필사적으로 따랐습니다. 존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맥스가 뒤에서 몸으로 버텨주거나 천지가 앞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인간과 셰퍼드 그리고 진돗개 서로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가졌지만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완벽하게 뭉친 공동체였습니다. 한참을 올랐을까? 마침내 그들은 언덕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헛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미 헛간 주변은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 있었고 물은 빠른 속도로 차올라 헛간 문턱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헛간 안에서는 겁에 질린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헛간 뒤편에 배수시설이 있는 쪽으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물이 빠져나가는 수로였지만 지금은 폭우로 밀려온 토사와 나뭇가지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저것을 뚫지 못하면 헛간은 그대로 수장될 판이었습니다. 존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막혀버린 배수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천지가 배수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나뭇가지 더미 아래의 한 지점을 앞발로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존을 돌아보며 다급하게 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정확히 가리키는 것처럼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 존은 깨달았습니다. 천지는 지금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그 핵심을 정확히 찾아낸 것입니다. 존은 천지가 가리키는 지점을 랜턴으로 비춰보았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나뭇가지와 토사더미의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댐의 작은 균열처럼 그곳만 무너뜨리면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지는 어떻게 저 지점을 찾아낸 것일까? 그는 이 배수 시설의 구조를 알고 있기라도 한단 말인가? 존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존은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손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지가 파헤치고 있는 나뭇가지를 향해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우에 젖은 나무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존이 몇 번이나 도끼질을 하며 헐떡이고 있을 때 맥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거대한 나뭇가지를 자신의 강한 이빨로 물고는 온몸을 흔들며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셰퍼드의 강력한 턱 힘은 인간의 팔 힘을 능가했습니다. 맥스가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늘어지는 동안 존은 그 틈을 노려 다시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그 사이 천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수구 주변에 흙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쳐 물이 빠져나갈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흙탕물이 온몸을 뒤덮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은 도끼질을 하고 맥스는 물어 당기고 천지는 땅을 파고 그들은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구조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사전 훈련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헛간 안에 생명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존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했던 영혼의 교감일지도 모른다고, 말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소통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늑대와 같은 야생 객과 동물들은 무리 사냥 시 고도로 발달된 협동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사냥감을 몰고 일부는 길목을 지키며 또 다른 일부는 약점을 공격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합니다. 천지와 맥스가 보여준 협력은 어쩌면 그들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야생의 지혜가 발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에게 길들여진 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싸우는 하나의 무리였습니다. 몇십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우지끈 차 하는 소리와 함께 핵심을 지탱하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자 둑이 무너지듯 막혀있던 토사와 나뭇가지, 더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헛간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던 거대한 흙탕물이 포효하며 배수구 아래 계곡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기며 헛간 문턱까지 차올랐던 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됐다. 해냈어. 존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맥스와 천지를 차례로 끌어안았습니다. 두 개는 주인의 기쁨을 아는지 그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쳤습니다. 최악의 위기는 넘긴 듯 보였습니다. 헛간의 수위는 이제 안전한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수구가 뚫리자 헛간 주변의 물은 빠져나갔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곡으로 쏟아져 나간 엄청난 양의 물이 하류 쪽의 낡은 제방에 무리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제방이 무너지면 이번에는 농장의 낮은 지대에 있는 주택과 다른 작은 창고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존이 그 사실을 깨닫고 불안한 눈으로 하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천지가 또다시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헛간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짖음에는 안도감이 아닌 새로운 위험을 알리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은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지? 천지, 헛간은 이제 괜찮잖아. 하지만 천지는 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간 문을 앞발로 긁으며 안에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존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헛간으로 달려가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헛간 안은 물이 빠져나가며 생긴 진흙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위 변화와 소음에 놀란 송아지 한 마리가 공포에 질려 부서진 나무 칸막이 틈새에 목이 끼어버린 것입니다. 송아지는 숨을 쉬지 못해 버둥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서 어미소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천지는 바로 이 상황을 헛간 밖에서 두꺼운 벽을 사이에 두고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의 청각과 후각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헛간 안에 작은 생명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정확히 포착해낸 것입니다. 과연 존과 천지는 이 작은 생명을 시간 안에 구해낼 수 있을까요? 텐더가 놓고 다른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은 목이 낀 채 버둥거리는 송아지를 보고 망설일 틈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헛간 안은 진흙탕으로 변해 발이 푹푹 빠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송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미소는 존에 접근해 극도로 흥분하여 위협적으로 뿔을 들이밀었지만 존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와주려는 거야. 송아지는 이미 눈이 뒤집히고 혀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존은 부서진 나무 칸막이를 힘으로 벌려보려 했지만 물에 부른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손도끼를 집어들고 나무를 내리치려 했지만 좁은 공간과 흥분한 어미 소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 휘둘렀다가는 송아지나 어미 소를 다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천지와 맥스가 헛간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완벽한 협력을 선보였습니다. 맥스는 존이 송아지를 구하는 동안 어미소를 막아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어미소를 향해 짖거나 위협하는 대신 그저 앞을 가로막고 서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견제했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흥분한 어미소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천지는 존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작은 몸을 이용해 송아지와 나무 칸막이 사이의 좁은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의 목을 조이고 있는 나무 조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이빨로 물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이빨은 단단하기로 유명하지만 물에 젖은 두꺼운 나무를 부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지의 입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명을 구하려는 그의 의지는 고통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천지의 필사적인 모습을 보며 그가 단지 뛰어난 지능과 본능을 가진 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천지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생명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영혼을 들여다보는 개라는 말의 의미를 존은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천지가 물고 있던 나무 조각이 부러졌습니다. 송아지의 목을 조이던 압박이 사라지자 존은 재빨리 송아지를 틈새에서 빼낼 수 있었습니다. 송아지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지만
존이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자 이내 콜록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미소는 자신의 새끼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존과 천지, 맥스를 향해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며 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자 헛간 안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헛간 안의 생명들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존은 진흙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입가에 피를 묻힌 채 묵묵히 서 있는 천지와 그런 천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맥스가 있었습니다. 존은 두 영웅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진돗개에 대한 편견이나 셰퍼드에 대한 맹신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생명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헛간 밖에서 또다시 땅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배수구 쪽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가깝고 거대한 소리였습니다. 존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헛간의 작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결국 하류의 낡은 제방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성난 파도처럼 농장의 낮은 지대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길이 향하는 곳은 바로 존의 집과 다른 농기구들이 보관된 작은 창고들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집이 통째로 휩쓸려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냈다고 생각한 순간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위협이 그의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축은 지켜냈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인 집을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지가 헛간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제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급류를 향해, 즉 자신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 존의 모습을 보고는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가 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존이 가려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 즉 농장에서 가장 높은 지대인 동쪽 언덕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매일 새벽 올라가 농장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천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유일하게 남은 선택은 가장 높은 곳으로 피신하여 살아남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의 재산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집을 향해 밀려오는 거대한 흙탕물을 보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집으로 달려가 무엇이라도 건져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지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곳, 안전한 동쪽 언덕으로 가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비켜, 천지, 집에 가야 해? 존은 거의 울부짖으며 천지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지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온몸으로 그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맥스 역시 천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존의 등을 밀며 언덕 쪽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두 마리의 개는 한마음이 되어 이성을 잃은 주인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존은 그들의 저항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그는 천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존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집은 사라져도 다시 지으면 됩니다. 추억은 당신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제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 깊고 지혜로운 눈빛 앞에서 존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개들의 인도를 따라 집을 등지고 동쪽 언덕을 향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처절했습니다. 이미 온몸의 기력이 소진된 상태였고 절망감에 발이 천근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천지와 맥스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앞에서 길을 밝히고 맥스는 뒤에서 그를 밀어주며 한 걸음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주인과 개가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는 전우이자 서로의 목숨을 의탁한 가족이었습니다. 마침 그들은 언덕 정상, 천지가 매일 아침 해를 맞이하던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농장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무너진 제방에서 쏟아져 나온 강물은 이미 존의 집과 창고들을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집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흙탕물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단 몇 분 만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존은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존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천지는 그의 곁을 지키는 대신 다시 언덕 아래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짖음은 이제껏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도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존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또 무엇을 경고하려는 거지?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하지만 천지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덕 아래 물이 차지하는 헛간 주변의 작은 공터를 향해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습니다. 존은 눈물을 훔치고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지의 짖음 소리에 이끌려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하자 어둠과 비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형체, 그것은 바로 이웃집에 사는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존의 농장보다 더 낮은 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집이 잠기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존의 농장 쪽으로 겨우 피신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폭풍과 어둠 그리고 불어난 물에 완전히 고립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강물이 조금이라도 더 불어난다면 그들이 서 있는 작은 공터마저 물에 잠길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존은 그제야 천지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짖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천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덕 아래에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그의 놀라운 감각은 폭풍의 소음 속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인간의 희미한 신음소리나 공포에 찬 채취를 감지해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의 모든 생명들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이웃을 구하러 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우리는 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확고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양심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어쩌면 저들을 구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은 옆에 놓아두었던 밧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지와 맥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가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다. 두 마리의 개는 기다렸다는 듯이 짧게 짖으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어둠과 폭풍, 그리고 성난 강물이 지배하는 절망의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과 두 마리의 영웅,
그들의 마지막 구조 작전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이웃 노부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언덕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몇 배는 더 위험했습니다. 흙탕물은 이제 그들이 서 있는 언덕의 중턱까지 차올라 있었고, 발밑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급류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조는 밧줄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고 다른 쪽 끝은 언덕 위에 튼튼한 나무에 고정했습니다. 생명줄이었습니다. 조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었습니다. 천지는 그의 바로 앞에서 마치 숙련된 산악 가이드처럼 안전하게 발을 디딜 곳을 찾아내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맥스는 존의 바로 뒤에서 존이 균형을 잃을 때마다 자신의 몸으로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서로에게 의지한 채 필사적으로 노부부가 고립된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몇 번이나 거센 물살에 휩쓸릴 뻔한 아찔한 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은 노부부가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노부부는 맹렬한 비바람과 추위에 온몸을 떨며 서로를 부둥 켜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과 두 마리의 개를 보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 놀랐지만 이내 구원의 손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 자네가 어떻게 여길...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인 줄 알았네. 이웃집 할아버지인 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존은 지체할 시간 없이 노부부의 몸에 밧줄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밧줄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길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노인은 너무 늙고 지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밧줄을 잡고 언덕을 오르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존이 막막한 심정으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을 때 천지가 또다시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노부부의 등 뒤, 즉 강물이 흘러오는 상류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처음에는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상류 쪽에서 떠내려오는 거대한 물체를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존의 집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문짝이었습니다. 천지는 바로 저 문짝을 이용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을 뗏목처럼 이용하면 노부부를 태우고 물살을 거슬러 언덕 기슭까지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지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저 문짝이 떠내려오는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활용할 생각까지 해낸 것일까요? 그의 지능은 이미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존은 천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맥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맥스, 물어와. 맥스는 주인의 명령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친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뒷다리 힘으로 물살을 가르며 떠내려오는 문짝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몇 번이나 물속으로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는 아슬아슬한 사투 끝에 맥스는 마침내 이빨로 문짝의 한쪽 끝을 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끌고 노부부가 있는 공터로 돌아왔습니다. 존은 노부부를 문짝 위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천지, 맥스가 힘을 합쳐 문짝을 밀고 끌며 언덕 기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두 마리 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앞에서 밧줄을 당기고 맥스는 뒤에서 문짝을 밀었으며 천지는 주변을 맴돌며 물살이 약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그들은 기적적으로 언덕 기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존은 먼저 노부부를 밧줄을 이용해 안전한 곳까지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두 마리의 개가 언덕을 오르려던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이어진 폭우로 약해진 언덕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과 맥스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천지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쏟아져 내리는 토사와 급류에 휩쓸려 아래쪽으로 순식간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천지, 존의 비명이 폭풍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얗던 천지의 모습은 순식간에 어둠과 흙탕물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은 이성을 잃고 다시 강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맥스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지금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존은 무너진 언덕 아래 천지가 사라진 검은 강물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모든 것을 구하고 모두를 지켜낸 작은 영웅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폭풍은 새벽이 되어서야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던 바람과 비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존과 맥스, 그리고 구조된 노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언덕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의 시선은 오직 천지가 사라진 강물 하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또 바랐지만 강물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조용히 흐를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침묵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끝없는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천지는 정말 이대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날이 완전히 밝자 폭풍이 핥히고 간 농장의 처참한 모습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존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웅덩이만이 남아 있었고 농장 곳곳은 쓰러진 나무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격을 맞은 전쟁터와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강물 하류, 천지를 찾기 위한 수색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맥스와 함께 강가를 따라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지, 어디 있디? 천지. 그의 목소리는 쉬어 갈라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외쳤습니다. 맥스 역시 코를 땅에 박고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천지의 희미한 냄새를 필사적으로 쫓았습니다. 구조된 노부부도 지친 몸을 이끌고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에게 천지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지만 천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이 떠올랐습니다. 천지를 쓸모없다고 무시했던 일, 그의 경고를 외면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천지의 진가를 알아보았더라면, 만약 그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틀렸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존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맥스는 그런 주인의 곁에 다가와 그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맥스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강 건너편의 덤불숲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짖음에는 경계심이 아닌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은 고개를 들어 맥스가 짖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은 유속이 빨라 미쳐 수색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나뭇가지와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덤불 속 그곳에 무언가 하얀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존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가르며 그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덤불숲에 가까워질수록 하얀 물체의 형체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축 늘어져 있는 작은 생명, 천지였습니다. 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덤불을 해치고 천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천지는 나뭇가지에 몸이 걸린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천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천지, 제발 눈 좀 떠봐. 그는 천지의 몸을 흔들고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존의 손끝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지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존은 천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그 거대한 폭풍과 맞서 싸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지를 안고 다시 강을 건너 미친 듯이 언덕 위를 향해 달렸습니다. 지금 당장 따뜻한 곳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저천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노부부가 임시 거처로 삼고 있던 피해를 입지 않은 작은 창고 안에는 담요와 작은 난로가 있었습니다. 조는 전지를 난로 앞에 눕히고 마른 담요로 온몸을 감싸 필사적으로 문질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천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네가 옳았고 내가 틀렸어. 조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인한 농장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구해준 작은 영웅 앞에서 모든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된 것일까? 천지의 몸에서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매더니 이내 눈앞에 있는 존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꼬리를 한번 툭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혀를 내밀어 존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주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냈잖아요. 자, 존은 흙투성이가 된 천지를 가슴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던 그의 마음이 이 작은 생명의 온기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쓸모없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농장의 수호신이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폭풍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캐나다 엘버타의 작은 농장에서는 사람과 진돗개 그리고 shepherd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아침, 조는 폐허가 된 농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천지를 통해 그는 편견 너머의 진실을 보는 눈을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웃 노부부는 존의 농장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존과 두 마리 영웅의 이야기를 듣고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천지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을 넘어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존은 다시 농장을 일으켜 세웠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이제 이런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천지와 맥스가 지키는 농장,
조는 더 이상 가축의 수를 늘리는 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생명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천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동쪽 언덕에 올라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고 맥스는 그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두 영웅의 전설은 그렇게 캐나다의 광활한 평원 위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